3월 21일 금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오늘이 유엔이 정한 세계 산림의 날인데요. 포항시와 산림청이 추진하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이 오히려 산림을 파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규 대표와 자세히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이 세계 산림의 날이라고요? 네, 네, 소개를 좀 그렇습니다. 해주세요. 예, 매년 3월 21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산림의 날입니다. 네. 이날은 말 그대로 산림 보호와 산림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정이 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산림의 가치나 보존의 필요성, 또 산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게 어떤 조치가 있을까, 이런 걸 촉구하고 그렇기 음,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세계 산림의 날은 1971년에 국제연합 식물보호연맹에서 처음으로 제안됐는데, 네. 이날은 이제 진짜 전 지구상의 산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음, 세계 각국의 정부나 비정부 기구, 기업, 시민단체 등이 다 함께 산림 보호와 관리에 대한 활동을 제대로 잘 해보자라고 격려하고 추진하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산림의 날을 맞아서 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이 오히려 산림을 파괴하고 있다 이런 성명 내셨더라고요. 네. 지금 네, 방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예, 사실 뭐 우리가 주변을 둘러봐도 뭐 소나무 재선충병이 심각하다 이런 건 뭐 그 산에 소나무들이 워낙 뭐 고사하고 있는 네,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예년보다도 훨씬 더 음, 심각해졌다 이런 것들도 각종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연 그 소나무들이 산에 벌겋게 말라 보이는 나무들이 재선충병 때문인가 음, 100%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한 번쯤은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소나무는 재선충병으로도 죽지만 자연스럽게 고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네, 어떤 이유로든 어떤 병충해로든 그 수명이 다해서 음, 그렇게 고사목으로 있는 경우도 많다. 네, 이것도 좀 현실적으로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포항시가 소나무 재선충병 특별 방제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포항시 면적 전체 11만 2천 헥타르 중에 산림 면적이 거의 70%죠. 7만 5천 헥타르고 그중에서 또 소나무 우림이 2만 1천 헥타르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특별 방제구역으로 지정된 게 또 2만 1천 헥타르 중에 1만 5천 3백 헥타르인데 네, 이번에 작년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올해 상반기까지 어떤 방제를 하기로 예정된 그 면적이 380헥타르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15,300헥타르 중에 뭐 2.5% 정도에 음, 해당됩니다. 네, 1년에 하기로 한 방제 구역이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이 그렇게 심각하다면 이렇게 띄엄띄엄해서 될 일인가? 그래서 음, 과연 소나무 재선충병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것부터도 의심스러우니와 그 네, 방법이 네, 어, 산림청이 나서서 뭐 임업적 방제라는 이름이 모두배기라고 합니다. 네, 또 숲가꾸기는 일정 부분 뭐 간벌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네, 그렇지만 이렇게 용어를 구분은 해놨지만 모두배기와 숲가꾸기는 그야말로 비슷비슷하게 현실적으로는 모두배기는 그야말로 모두 베버리는 겁니다. 모든 네, 나무를 다 베버리는 거고, 음, 숲가꾸기는 뭐 조금 더 선택적으로 벤다고 하지만, 네, 실상 우리가 숲가꾸기 한 현장을 가보면은, 모두 베기와 거의 뭐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 나무 저 나무 다 났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산충병 방제를 위해서 이렇게 모두배기
또는 숯가꾸기를 하는 게 과연 타당한 방법인가? 음. 그동안 2004년부터 우리나라가 소나무 제선충병, 참 포항시에 소나무 제선충병이 들어와서 네. 20년 정도 계속 방제 작업을 해왔고 네. 너무나 많은 살충제를 뿌려왔는데도 음. 이번에 이렇게 더 심각하게 됐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건 정말 그동안의 방법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그 숲 전체를 다 베버리는 건 정말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죽어가는데 그 원인 중에 뭐 하나가 재선충병이긴 하지만 모두가 이 재선충병 때문은 아닌데 이렇게 네. 지금 다 베어 버리고 정말 모두 배기해 버리는 게 문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렇게 모두 배기를 하면서 산림 생태계는 물론 산사태 위험도 우려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뭐 숲을 다 베버리니까 숲 생태계가 그대로 파괴되는 건 말할 필요도 없을 테고요. 네. 당장 마을 뒷산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서 이렇게 산주의 허락으로 민둥산이 돼버리면은 우리가 올여름 이 기후위기 시기에 예측할 수 없는 집중호우가 언제 쏟아질지도 음. 모르고 네. 언제라도 심각해지면 마을 전체가 위험한 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곳으로 제가 가본 곳이 기계면 내단 1리 마을회관 뒷산인데요. 네. 그 마을회관 뒷산은 멀리서 고속도로를 통해 지나다니더라도 저기 저렇게 다 뱄구나 싶은 생각이 들도록 눈에 띄는 곳인데 네. 그게 바로 재선충병 방제를 이유로 모두 배기를 해서 민둥산을 음. 만들어 놨습니다. 특히 그곳은 주민들이 과거에 모두 배기를 하기 전에도 네. 나무가 있을 때도 비가 많이 내려올 때그 마사토가 너무 많이 음. 쏟아내려서 사방공사를 미리 해놓은 곳입니다. 네. 해놓은 곳이지만 이번에 소나무 모두 배기를 하는 바람에 정말 그 토사들이 비 오면 쓸려 내려오면 마을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때문에 이런 마을들은 또 노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현재 주민들이 정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보니까 이렇게 또 재선충병 예방을 위해서 소나무를 베어낸 자리에 또 다른 수종으로 전원한다고도 하던데 이건 왜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모두 배기를 함으로써 그 네. 숲이 저장하고 있던 탄소는 다 배출되지 않았겠습니까? 음. 그리고 또 일부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또 경관상 꼭 고사목이 좋지 않아서 네. 꼭 베어내야 될 나무를 선택적으로 베지 않고 모두 배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흔히 숲은 탄소를 아주 많이 저장한다라는 기본적인 역할이 있고 또 숲이 있어서 온도 조절이 되고 음. 또 홍수 예방도 한다. 이런 것도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모든 여러 가지 숲의 다양한 기능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 모두 배기를 하고 나서 수종 전환으로 다른 나무를 심게 되는데 네. 보통 뭐 일본산 뭐 편백나무 묘목을 심는다. 실제로 그런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수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 지형과 토양이 다 다른데 음. 천편일률적인 어떤 나무 종류를 선택을 해서 그 묘목이 다 자랄 때까지는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숲의 생태계가 인위적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숲 생태계의 다양성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두 배기 자체도 문제거니와 그 수종 선택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동안에 숲이 다 자라는 동안에 숲의 탄소 저장 기능이나 음. 온도 조절 기능, 홍수 예방 기능 이런 걸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재선충병 방제 사업 외에 또 이 산림을 파괴하는 사업으로 지적한 부분이 골프장 건설 그리고 항사댐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골프장 건설 문제는 작년에 저희가 조금 그래도 그나마 더 신경을 써서 문제 네. 제기를 했던 곳인데, 대표적으로 포항 SK
GC 골프장 18홀, 그리고 구룡포의 오렌지 구룡포 골프장 18홀, 네. 또 예정된 게 현재 흥해 지역의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구역이 음. 255만 제곱미터인데 그중에 절반 이상에다 18홀 골프장 조성을 할 계획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네. 사실 골프장 18홀 규모당 100만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이 되는데, 이곳의 산림을 다 없애고, 골프장은 한번 만들면 영원히 그곳 숲은 복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녹색 사막이라는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데다가 골프장은 이미 포화 상태고,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이 산림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으로 나쁜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네. 숲에는 정말 해로운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항사댐 예정지는 산림보호구역이고 생태자연도 1등급이고 네.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1등급으로서 굉장히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숲이 깊은 곳입니다. 네. 그런데 항사리 일대에 흰남노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댐을 건설해야 된다. 이런 판단으로 음. 이제 홍수 조절용 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과연 필요한 일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나 정말 회의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포항시는 항사리 일대의 그 깊은 숲을 그대로 두는 것이 탄소를 저장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 사업으로도 이제 숲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뭐 대표적으로 포항시에 세 군데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뭐 그걸 뭐 어떻게 하겠냐라는 생각도 들지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란 것이 기존의 공원 부지로 정해놓은 곳에 이제 20에서 30% 정도의 즉 아파트를 짓는 거죠. 주로 비공원 시설을 허가를 해주면 나머지는 사업자가 도시공원을 조성해서 기부 체납하겠다. 그러니까 도시공원이 보전이 되지 않는가라는 취지로 시행이 됐습니다. 네. 마치 그나마 뭐 그 사유지 도시공원을 70% 정도는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포장이 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70%의 공원 부지는 원래 개발이 어려운 아주 험한 지역의 임야가 대부분입니다. 네. 현재 포항시의 양학, 학산, 환호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가 총 207만 3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요. 네. 그야말로 시행사들이 아파트를 지어놓고 이제 공원 품은 아파트다 이렇게 선전을 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결국은 그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을 위한 대규모 아주 공원이 돼버리는 거죠. 네. 결국은 시민을 위한 녹지 공간이 사라지게 되고 공원은 특정한 어떤 누군가의 공간으로 사유화돼 버리고 그 네. 과정에서 너무 녹지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시설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숲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 그동안에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각종 특혜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우리 시민들은 결국 이런 식으로 도심의 허파가 사라져 버렸구나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문제로 지적한 부분이 풍력 발전기 설치인데요. 이 풍력 네. 발전은 대표적인 친환경 재생 에너지 사업 아닙니까? 예, 뭐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은 그 자체로는 대표적인 친환경 재생 에너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에너지 전환 또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는 과제가 아주 항상 어딜 가나 큰 과제로서 대두되는데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방식은 전혀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풍력은 사실 산림 훼손이나 소음이나 주민 갈등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곳이 산지 풍력 발전입니다.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오천읍, 죽장면, 기계면 그리고 영덕군에도 워낙 대규모 풍력단지 허가를 받아 놓으니까 정말 시끌시끌하고 몸살을 앓아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는 산지 풍력은 국토가 워낙 좁은 곳에 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산림 파괴를 할 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마을 공동체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산 정상에 정말 많은 나무를 베버리고 도로를 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산림 훼손을 하는 이 산지 풍력은 역시 또 산사태 위험도 커지게 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에너지 전환 이런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만으로 지역 곳곳에 산지 풍력 발전이 친환경 에너지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산불도 대형화되고 있고 각종 개발 행위들이 계속되면서 산림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산림의 날을 맞아서 어떻게 산림을 보호하고 또 지속 가능히 할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남기실 말씀 해주시죠. 예, 포항시는 그동안 2천만 그루 나무 심기를 했고 또 그 목표를 9년 만에 달성했다. 이런 소식들이 왕왕 홍보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 2천만 그루 나무 묘목들을 심어서 그 나무들이 탄소 저장하기까지는 과연 언제가 될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나무 재선 충병 방제를 이유로 그보다 더 많은 나무들을 다 자란 탄소를 충분히 잘 흡수하는 나무들까지 모두 베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소나무 재선 충병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재선충병을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산림청과 포항시는 이런 식의 소나무 재선충병 수종 전환 사업이 과연 제대로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부터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섭리 또는 재선충병에 대해서도 심각하긴 하더라도 일반 일반 병해충병으로 숲에서 발생하는 소나무에 생기는 어떤 특별한 병해충의 하나로 보면서 시간을 좀 가지고 숲의 성장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안전을 더 고려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당장 모두 배기한 현장에 올여름에 산사태 위험에도 대비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요. 우리가 육지에 살면서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는 거야말로 이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장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포항환경운동연합 정침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